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5번째 단원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 제목을 적어주세요. 직육면체. 내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손으로 적고 잘했어요. 손으로 적고 시작합니다. 빨간 펜은 음, 펜은 자유롭게 쓰면 돼요. 편하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적을 때는 휘갈기 쓰지 말고 정자로 적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직육면체를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을 먼저 몇 가지 적어 볼게요. 따라서 적어 보세요. 자, 먼저 오늘 필요한 내용은 다각형입니다. 다각형.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걸 다각형이라 불러요. 한자인데 뜻은 각이 많은 도형이란 뜻인데 정의는 달라요. 자, 잘 적어 보세요. 다각형이라는 것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합니다. 평면 도형. 평면 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트에다 그리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자를 대고 그릴 수 있는 도형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종이 위에. 이게 바로 다각형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선분이고 둘러싸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다각형은 몇 각형이 될까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삼각형? 그렇지. 왜냐하면 두 개의 선분으로는 둘러쌀 수가 없어요.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 하고요. 가장 간단한 다각형 삼각형. 오늘은 주로 사각형을 다룰 건데요. 사각형.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끝이 없죠. 그죠? 다각형은. 자, 그러면 다각형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면체예요. 다면체. 이것도 한자인데 이름 그대로 풀었으면 면이 많은 도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정의는 다릅니다. 자, 다면체라는 건 뭐냐면 다각형으로 둘러싸야 돼. 이번에도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입체 도형. 자, 입체 도형이라는 것은 종이 위에 그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건 다 입체예요. 이걸 이제 2차원, 3차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메모만 해주세요. 평면 도형을 우리는 2차원 도형이라 불러요. 2차원. 숫자로 써볼게요. 이렇게 2차원. 그 다음 입체 도형을 우리는 3차원 도형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3차원 도형.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에요. 오. 3차원. 그래서 왜 여러분 왜 공상과학 영화 보면 뭐 4차원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높은 차원에서는 낮은 차원을 볼 수가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을 보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에요. 자, 이 중에서도 다면체는 자, 평면으로 둘러싸인 가장 간단한 다면체는 뭐냐면 정, 사면체예요. 사면체. 사는 그렇지. 정사각형, 입체사각형 이런 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한번 적고요. 사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삼면체. 그렇지. 오늘 볼 게 육면체잖아요. 육면체도 가능합니다. 육면체 중에서도 직육면체를 배울 건데 뭐 육면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입체 등등이 있고요. 또 무수히 많아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적어보고요. 자,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은 개념 중심 반복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 영어 스펠을 정확하게 암기하듯이 암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는 영어로 스쿨인데 스쿨이 스펠링이 뭐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아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SCHO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학도 그래야 돼요. 다각형이 뭐예요?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 다 풀려요. 수학 시간에 다 이해되고 그러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사면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배워뒀으면 좋을 그 수학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바로 알지오매스라는 건데요. 이거 사용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거 무료예요, 무료. 알지오메스. 알지오매스. 지난번에 수업에서 알려주셨던 거. 오케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 많은 학생, 많은 쌤이 쓰면 좋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사면체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사면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면체인데요. 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크기 모드를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알지오메스 들어가 있는데 딱 됐다. 자, 보기만 해도 돼요. 보기만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이게 확대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가라앉아서 높여볼게요. 자, 이거를 위쪽으로다가 쑥 이렇게 뽑아낼게요. 자, 이게 사면체입니다. 면이 몇 개가 있냐면 옆에 3개, 그죠? 그 다음에 아래 하나. 그래서 면이 4개가 있어서 사면체라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삼각뿔이에요. 삼각뿔. 자, 이렇게 삼각뿔. 뿔이에요. 그래서 입체도형을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입체도형을 부르는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자, 입체도형의 이름. 이름은 2가지 방법으로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밑면의 모양,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있고요. 2번째는 면의 개수예요. 선생님, 저 지금 알지오메스에서 새로운 알지오메스 했긴 했는데, 아이고, 안 보이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은 알지오메스 시간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여만 줄게. 자, 그래서 밑면의 뭐, 모양을 살짝 따서 보이긴 하지.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자,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직육면체잖아요. 그죠? 네. 육면체라는 것은 면이 6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면체를 밑면이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사각형이다 보니까 사각기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원래 직육면체는 사각기둥이에요. 자, 요 직육면체는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면의 개수를 따라서 육면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번 단원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필기를 잘해두고 여러분 이걸 꼭 암기하는 공부 방법을 배워보세요. 수학은 여러분 외국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또 의미도 달라요. 비슷해도.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지만 수학의 문제가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자. 자, 준비학습. 자, 그러면 여러분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의 선생님, 정의 누가 말해줄 수 있나요? 직사각형의 정의? 선생님, 음? 그거 방금 아직 쓴 거를, 그래 방금 그래 선생님 쓴 거를 아직 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적으면서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직사각형이 뭔지 잘 알 거예요. 그죠? 혹시 직사각형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친구? 직사각형이란? 네 각이 모두 90도인 도형 아닌가요? 어, 비슷했어요. 잘했어요. 자, 다 적었나요, 혹시?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주 잘 말했죠? 우리 직사각형하고 적어볼까요? 직사각형. 아주 말 잘했어요. 근데 90도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직각? 일각이요. 직각이란 말도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각이, 사실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모, 같은가? 모두 같은 다각형입니다. 모두 같은 사각형. 이상하죠? 분명히 직각이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직사각형에서는. 왜냐하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각형의 4개의 각의 합은 몇 도예요? 360도예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인데 모두 같으니까 4로 나누면 한 각의 크기가 되죠. 그래서 90도가 돼요. 직사각형은 굳이 직각이라는 정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음. 노트에다 메모를 잘 해본 다음에 최대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사각형이란 무엇일까요?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 아마 다 알 거야, 그지? 얘기해 보세요. 오른면의 크기가 같고, 같고, 어, 그리고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맞았어요. 자,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정사각형. 지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변의 길이가 있고요. 와,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있어요.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자, 첫 번째 변의 길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변의 길이도 같고요. 두 번째는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정사각형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림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만 메모를 잘 해두고요. 자, 수업 끝나고 나서 암기 해주면 됩니다. 아주 지금 오늘 답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틀리더라도 창피할 거 없어요.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완벽하게 알면 그죠? 왜 배워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평행한 직선의 정의를 한번 적어볼까요? 평행한 직선은 만나지 않는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입니다. 여러분이 종이 위에 그리는데 사실 종이 위에 그린 거는 직선이에요, 선분이에요? 종이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그으면 끝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직선이라고 그리지만 직선은 끝이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네. 반면에 선분이에요, 선분.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거를 우리는 직선이라는데요.
평면 위에 끝없이 이어지는 직선을 그을 때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겁니다. 얘기해 볼래? 선생님, 근데 이거는 그럼 선분 아니에요?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분을 긋고 얘를 직선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직선을 긋는 게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것처럼 보이는 선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두 개가 있죠. 자, 이거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배우게 되는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모서리가 많이 나와요. 평행한 모서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학습이 모두 끝난 거고, 자, 이어서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육면체, 다면체의 정의를 알려줬잖아요. 그죠? 다면체. 네. 다면체 중에서도 6개의 면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앞에 직자가 붙으면. 직자가 붙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직육면체라고 적어볼까요? 자, 직, 육, 면, 체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 이름 앞에 직자가 붙은 거를 이제 잘 관찰하면 되는데요. 직자가 붙은 입체의 도형은 뭐냐면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자,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육면체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주로 다루는 육면체는 다 직육면체만 다뤄요. 직육면체는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직육면체, 직의 의미를 알겠죠? 자, 직이 붙은 이유는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직육면체는 알겠어. 그러면 정육면체, 이 뜻은 뭘까요? 정육면체. 한번 말해볼래요? 직육면체랑 다른 건 똑같은데 음, 면이 직육면체는 다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정육면체는 다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라 합동인,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앞에 정자가 붙었네요. 그죠? 정육면체. 사실 우리가 정육면체를 가장 많이 알죠. 여러분, 주사위 봤죠? 그죠? 네. 주사위가 대표적인 정육면체 모양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네. 정육면체 하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인 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자,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예요. 이렇게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이면서도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정육면체는.
합동이면서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거를 정육면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도형을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아 얘는 측육면체 얘는 정육면체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합동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합동의 정의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합동이란 말해보세요. 형이랑 서로 모양이 같은 음 도형? 일단 그건 잘 말했는데 모양만 같으면 닮음이라고 해요. 닮음. 이건 아, 나중에 맞다. 배울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렇지, 그렇죠. 두 가지 조건. 이것도 적어볼까요?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모두 같은 두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은 나중에 중학교 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마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해야 돼요. 개념 중심으로 한 두 번씩 반복 학습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을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1, 2, 3년 수학을 미리 선행을 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장기적인 스케줄을 안내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야. 자, 그리고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인데요. 구성 요소는 면, 모서리,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자명합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 선분을 모서리라 불러요. 요거만 다르죠. 그죠? 평면 도형에서는 모서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똑같은 선분인데 평면 도형에서는 자, 변이라고 불러요. 변. 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고 봐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똑같아요. 자, 보자. 꼭지점, 그 다음에 각, 뭐 다 똑같습니다. 물론 면은 없죠. 면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요 선분을 우리는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 부르는 것을 입체 도형에서는 똑같은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서리라고 불러요. 그 차이예요. 자, 알겠죠? 자, 이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쉽게 얘기해 볼래? 근데 왜 이거를 변이라고 안 부르고 모서리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있는 입체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우리가 사는 입체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립면체처럼 생긴 거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일상용어로 모서리라 불러요. 일상용어로. 모서리가 삐죽해 조심해. 이런 말 사용하지요. 네. 예, 입체 도형은 우리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모서리는 우리가 입체 도형의 선분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서리라고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얘는 입체 도형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직립면체 몇 번입니까? 직립면체 몇 번, 몇 번, 몇 번? 어, 직육면체는 가다 마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아닌 마 정육면체. 자, 잘했어요. 직육면체는 우리 필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 주변에 직립면체 정말 많아요. 벽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가, 나, 그 다음에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예요.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입니다. 그리고 마가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관찰만 하세요.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관찰을 해보자. 직육면체가 나왔습니다. 그럼 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면의 개수. 직육면체의 면의 개수 몇 개예요? 육면체. 자, 이름에서 6이 들어갔죠. 네. 면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6개요? 면이 6개인 입체를 육면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답변을 해봐요. 자, 6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요? 모서리요? 모서리의 개수. 12개요. 잘했어요. 이때 요 세는 방법을 여러분 규칙을 찾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밑면에 몇 개 있어요? 밑면에 몇 개? 4개. 4개. 그 다음에 옆면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요. 4개. 그 다음에 자, 밑면인데 위에 있는 밑면에 몇 개 있을까요? 2개, 4개요. 4개. 그래서 여러분 직육면체 모서리 개수를 셀 때는 밑면, 옆면, 또 밑면. 그래서 3을 3번 더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써야지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4, 4, 4. 아, 선생님이 또 4개 있다고 그러면 3을 썼네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이렇게 셉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도 볼까요? 꼭지점은 밑면에 몇 개 있을까요? 밑면에? 하나, 둘, 셋, 4개요. 그렇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밑면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쓰냐면 4 더하기 4로 씁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4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4 곱하기 2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둥에서 이게 기둥이라고 그랬죠. 사각기둥. 기둥에서 모서리 개수 세는 방법, 꼭지점의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직육면체 면이 될 수 있는 것, 직육면체 면이 될 수 있는 도형 불러보세요. 뭐가 있을까? 나요. 나와? 그리고 나랑 마요. 그렇지, 마. 왜냐면 직육면체의 옆면은 모두 뭐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옆면은 면은 직사각형이요. 그렇지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나와 마가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면 4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인데 정육면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정육면체의 정의 한번 적응을 읽어볼까요? 정육면체란 정육면체랑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인 정육면체, 아니, 그렇지. 직육면체. 직육면체. 그러니까 합동이 되려면 모든 모서리가 서로 같아야 같아야죠. 돼요. 같아야 그죠?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9cm인데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인지만 세면 되죠. 그죠? 12개요. 그렇지. 12개예요. 그거예요. 12개.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100개. 식을 9 쓰면 아닌가요? 9 곱하기 12로 쓰고요. 여러분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수학은. 네. 계산은 천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계산은 천천히. 얼마예요? 8이요. 그렇지. 108이요.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단위도 써주세요. 잘 하고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찬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정육면체를 그렸는데 어때요? 정육면체 같아요?
아니요. 그죠? 자, 정육면체가 되려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죠? 그죠? 네.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유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지 않다 또는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으면 돼요. 모서리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의 성질은 눈으로 자꾸 관찰하면 돼요. 눈으로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감각이 만들어져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은